안녕하세요. 편한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한 동생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최초의 여성 출연자분 나오셨습니다. 최초 타이틀 타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의 타이틀을 얻은 만큼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세 여자입니다. 전 남자친구와 2달 전 헤어지고 나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성관계를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에 질 분비물이 늘어나서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가 임질과 클라미디아를 진단받았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남자친구와 같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전 남자친구를 언제까지 만났다는 말을 지금 남자친구에게 한 적이 없는데 감염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무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고민스러운 사연입니다. 두 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사연 보고 상대에게 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처음부터 콘돔을 끼지 왜 안 꼈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있는 경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임질 클라미디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성관계로 옮지 않는 단순 질염과 성관계로 옮는 성매개선 질염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질 클라미디아는 성매개선 질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질염에 관해서는 저번에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이 편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순 질염은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질염이고 임질 클라미디아는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반염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맞습니다. 단순 질염의 경우는 그 병변이 질 안에서 그치고 임질 클라미디아는 질 안에서 균이 있다가 자궁이나 나팔관으로 상행성 간염을 일으켜서 복강 내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반염이 됩니다. 골반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았을 때 나팔관이나 난소에 고름주머니, 농약을 형성해서 그것이 폐혈증으로 가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관에 염증이 생겼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나팔관에 흉터 조직을 만들어서 좁아지거나 막혀서 차후에 자궁의 임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질 클라미디아는 진단 즉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사연으로 넘어가서 두 분의 경우 본인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사연의 주인공이 그 남자친구라면요? 네네. 저는 근데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편한 여동생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과거니까 쿨하게 넘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문제를 삼는다 남자친구가 그러면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치료에 집중하시라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연에서 한 남자친구분이 전 여자친구죠. 헤어진 지 1년이 됐다고 했는데 과연 진짜로 헤어진 지 1년이 됐는지가 의심스러워서 저도 사실은 아까부터 그런 생각하긴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1년 전에 여자친구를 만났다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남자한테 있다고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지금 외로워지는데 여성분의 사연이고 저도 산부인과에 사니까 왠지 이 여자분이 너무 고민하시는 것 같고 공감하게 되고 측은한 마음이 들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저 지금 정말 외롭습니다. 이런 여러 가능성들이 있으니 과거는 과거일 뿐 치료에 집중하자. 첫 번째 결론이 되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면 이제 치료도 잘 돼야 되고 완치도 잘 돼야 돼. 치료는 어려운 편이나요? 다행히 임질 클라미디아 모두 사용 항생제나 경구용 항생제로 치료하시게 됩니다. 2주 안에 성관계를 한 성 파트너는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60일 안에 성관계를 하신 파트너도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이 주인공의 사연 2달 60일 바로 이제 핵심이 되겠죠. 치료가 쉽다면 다른 방법으로 피임을 하고 있으면 콘돔을 끼지 않고 성관계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치료가 쉽다고 하니까 보통 남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콘돔을 안 끼시는 이유는 뭔가요?
콘돔을 꼈을 때 느낌이 들어온다, 자극이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감염은 항생제의 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감염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방을 해보고 안 될 때는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콘돔을 사용하셔야 되고 임질 클라미디아 외에 매독이라든지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등 더 묵직한 성병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도 콘돔 사용은 꼭 하셔야 되죠. 그리고 헤르페스의 경우 피부의 접촉만으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콘돔을 껴도 100% 성병을 다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결론, 최소한 콘돔이라도 사용하라 결론이 되겠습니다. 구강성교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입항문, 직장, 생식기 쪽에 각각 존재하는 정상 세균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상재균들이 섞이는 것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그 상재균들이 섞였을 때 심각한 질환을 유발해서 병원에 오시고 이런 경우는 잘은 없지만 성병의 경우 구강성교로도 역시 옮을 수가 있습니다. 임질 클라미디아의 경우는 인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항상 구강성교로도 매개성 질환을 옮길 수가 있다고 염두를 두시고 콘돔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구강성교의 경우 콘돔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여성분의 경우는 덴탈뎀이라는 기구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란 말씀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남자친구한테 말했다가 헤어짐을 당하거나 너무 무서워서 혼자 치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 남자분의 경우는 모르시는 상태에서 감염이 되는 것이니까 진행이 되어서 부고환염 불임이라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분의 경우도 혼자만 치료를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성관계를 하다 보면 이쪽 저쪽 재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은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합병증을 겪게 되십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모르고 당한 거니까 배신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해주면은 서로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윈윈되고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으로 와야 하나요? 증상이 있으면 참 좋은데 불행하게도 임질 클라미디아는 남녀 모두에서 무증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남자의 경우는 요도염이라든지 요농량을 일으켜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분의 경우는 냉이 많은 증상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결론, 주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성병 검사를 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성 파트너가 바뀌는 경우 성병 검사를 하시는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병원에 같이 와서 성병 검사를 받고 시작하는 커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서로 난 이런 균이 없다 아니면 균이 있다 같이 치료해 나가자. 어떻게 보면 막 균밍아웃 이런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교밍아웃. 과거를 캐묻는 차원이 아니라 현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건강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밍아웃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분 성병 검사를 하자 요구하는 상황이나 반대로 요구받는 상황 기분이 솔직하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자친구가 먼저 하자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해야죠. 서로 건강한 상태에서 만나는 게 건강하게 성생활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여동생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요구를 하면은 받아들일 거고 저도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픈 곳이 있다면은 치료를 하고 건강하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너무 현명하십니다. 검사 방법은 좀 간단한가요? 간단합니다. 임질 클라미디아 경우 곤병을 채취하여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매독,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등은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르페스의 경우는 물집이 잡히는 병변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병변이 없는 경우 반복기 헤르페스도 혈액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검사 방법은 따로 없나요? 그건 네네 그쪽에 또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럼 요즘 콘돔을 누가 먼저 챙겨야 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던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자가 챙기는 거 당연히 매너라 생각하고 근데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서로 같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남자가 오늘 까먹었어 그러면 여자가 챙기는 여기 있지? 서로 예방도 되고 네.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네.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성분들도 핸드백을 챙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떼랑은 너무 다르네요. 질문을 핸드백에 콘돔을 발견했을 때 남자분이 어떤 기분일까 이런 말씀을 여쭤보려 했는데 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남자로서는 좀 반가운 상황 아닐까요?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부럽습니다.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세 여자이고요. 임신 14주입니다. 임신 전에도 한 번씩 헤르페스 물집이 생기곤 했는데 오늘 또 재발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헤르페스가 신생아에겐 치명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아기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임신 중 항바이러스 제제를 먹어도 되나요? 참 고민스러운 사연입니다. 헤르페스의 경우 물집이 잡힌 병변이 있을 때 피부의 접촉으로 올 수 있는 질환이고 증상으로는 다발성 작은 물집들이 생기고 동통과 따가움을 유발합니다. 1, 2주 뒤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남아있다가 걸핏하면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아닌 성인의 경우 동통이나 따가움의 불편한 증상 외에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진 않지만 신생아의 경우 감염이 되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산모분의 경우는 분만시 병변이 있을 때 제왕절개를 권유해드리고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36주부터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 제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임신 중에는 항바이러스 제제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들한테는 이제 뽀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입술에 생기는 이병과 성기에 생기는 이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구강성교로 인해서 위치에 따라서 일형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다 신생아에게는 병변이 있을 때 직접 접촉을 피하셔야 됩니다. 성인에게서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두 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이런 고민을 토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전 남자친구와 헤르페스를 공유한 후에 헤어진 후에도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잊을만 하면 재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고. 따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변이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집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병변이 없이 잠복된 헤르페스는 진단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혈액으로 항체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진단을 해도 잠복된 바이러스를 완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분 검사를 하실 건가요? 안 그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예방 방법이 검사라고 생각하면서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네. 검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참 헤르페스라는 질병이 참 방법이- 심각하고 좀 난감한 질병이네요. 근데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잠복된 바이러스가 있는지 알고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보겠다 이런 게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서로가 서로 주의하고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싫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병을 서로 알고 병변이 있을 때는 주의를 하고 내가 또 상대방이 그 병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예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방법이 따로 있나요? 인질 클라미디아의 경우는 성관계 시 나오는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헤르페스의 경우에는 피부의 접촉만으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병변이 콘돔으로 감쌀 수 없는 부분에 있다면 사실 예방이 어렵긴 하거든요. 병변이 있을 때 감염률이 높고 다행히 병변이 없을 때는 많이 줄긴 합니다. 최소한 병변이 있을 때는 관계를 하지 마시고 병변이 없을 때는 하셔도 감염률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나쁜 질병이네요. 헤르페스 미워. 네, 좀 심란한 질병이긴 합니다. 헤르페스의 결론, 개방된 성문화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대한 예방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예방을 해서도 감염이 됐다면 너무 사형 선고 받듯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모가 아닌 성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안고 가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산모인 경우에는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의사분한테 과거에 그런 병변이 있었다 꼭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에 다른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편한 동생분들을 모시고 임질 클라미디아 헤르페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참 언제 와도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도 알려드리고 저희도 몰랐던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 되니까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채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